6부 제3장.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들. 내 서류 캐비닛에는 FTD 풀싱스 I have 돈이라고 새겨진, 즉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들을 담은 파일이 있다. 그 파일 안에는 내가 범한 바보 같은 일들의 기록이 모여 있다. 가끔은 비서를 시켜서 메모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개인적이고 바보 같은 실수를 도저히 남을 시켜받아 적게 할 수 없어 직접 손으로 쓰기도 한다. 나는 아직도 15년 전 FTD 파일에 넣은 데일 카네기에 관한 비판을 기억할 수 있다. 내가 완벽히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아마 캐비닛은 지금쯤 FTD 파일들로 미어터지고 있을 것이다. 사울왕 역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심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FTD 파일을 꺼내 직접 쓴 비판을 읽다 보면 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문제란 곧 데일 카네기를 다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나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는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현명해지면서 고민해본 결과 대부분의 불행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그 사실을 깨닫는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추락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때문이다. 나는 나의 주된 적이자 처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자기평가와 자기관리 방면에서 예술의 경지에 닿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의 이름은 H.P. 하웰로, 1944년 7월 31일. 그가 뉴욕의 호텔 앰베서더 약국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온 뉴스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정도였다. 월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56번가에 있는 커머셜 내셔널 뱅크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 이사회 회장이었을 뿐더러 여러 기업의 임원으로 미국 금융을 주도하는 리더였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시골 잡화점의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훗날 그는 US 스틸의 신용조사원으로 취직해 차츰 지위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수년간 나는 매일 있었던 약속을 기록해둔 수첩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웰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토요일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토요일 저녁의 일부를 자기 반성과 한 주를 돌아보고 평가하는데 할애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면 나는 홀로 남아 약속 수첩을 펼치고 한 주간 있었던 면담, 토론, 회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실수를 했을까? 잘한 일은 무엇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경험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가끔은 이 주간 평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고 직접 저지른 실수에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며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이 자기평가 시스템은 그동안 시도했던 그 어떤 일보다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H.P. 호웰이 벤저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프랭클린은 토요일 저녁을 기다리는 대신 매일 자신을 엄격히 신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에게 13가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시간 낭비, 사소한 일에 마음을 졸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언쟁하고 다툰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명했던 프랭클린은 이러한 결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의 결점을 골라 최선을 다해 싸웠다. 다음 날이면 다른 결점을 고르고 글러브를 끼고 링이 울리면 코너에서 튀어나와 다시 싸웠다. 프랭클린은 그렇게 2년을 반복했다. 그가 미국이 배출한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엘버트 허바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최소 매일 5분 정도 지독한 멍청이가 된다. 지혜란 그 제한선을 넘지 않는 데 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소한 비판에도 화를 내며 분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비판과 책망으로부터 그리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를 갈망한다.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잘해주고 당신의 편을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나요?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에게 맞서고 싸우고 길을 가로막은 사람으로부터 위대한 교훈을 얻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적들이 당신과 당신의 업적을 비판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자신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가 되어라. 우리의 약점을 찾고 바로잡아 적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찰스 다윈 역시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데 15년을 보냈다.
다윈이 불후의 명작인 종의 기원의 원고를 완성했을 때 그는 기원에 관한 그의 혁명적인 개념이 학계와 종교계를 뒤흔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비평하는 사람이 되어 15년을 들여 데이터를 확인하고 추론의 이의를 제기하고 결론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독한 멍청이라고 모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링컨은 이렇게 했다. 링컨의 육군 장관을 지낸 에드워드 M. 스탠턴은 실제로 링컨을 지독한 멍청이라고 불렀다. 스탠턴은 링컨이 자기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역정을 냈다. 어떤 이기적인 정치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링컨이 연대 이동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스탠턴은 링컨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그런 명령을 내린 그를 멍청하다고 비난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링컨은 침착하게 이렇게 답했다. 스탠턴이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지독한 멍청이가 맞을 걸세. 그는 대체로 맞는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인지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링컨은 실제로 스탠턴을 만나러 갔다. 스탠턴은 링컨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링컨은 진실하고 유익한 비판이라면 환영했으며 교훈을 얻고 포기할 줄도 알았다. 당신과 나 역시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라고 해서 4번 중 3번 이상 맞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백악관에 있는 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의 결론 가운데 99%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했다. 라로 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들의 의견은 우리의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 라로 슈프코의 말은 대부분의 경우 옳았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긴장을 풀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 반사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 전혀 알지 모르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비판에 붕괴하면서도 칭찬은 쉽게 받아들인다. 비판과 칭찬이 충분한 근거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감성적인 종이다. 우리의 논리는 깊고 어둡고 태풍이 몰아치는 감정의 바다에 던져지는 카누 한 척을 닮았다. 우리 중 대다수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제법 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뒤 현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의 우리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도시 신문 편집장 윌리엄 앨런 화이트는 50년 전 그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자만하고 뻔뻔한 바보에다 거만한 어린 바리새인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반동분자라고 묘사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당신과 내가 지금의 우리를 묘사하기 위해 비슷한 표현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누가 알겠는가? 앞 페이지에서 나는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기 또 다른 대처 방법이 있다.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화가 치솟으려 한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디 보자. 나는 완벽하지 않아. 아인슈타인이 99%나 틀렸다고 인정했다면 나 역시 최소한 80%는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 어쩌면 타당한 비판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 비판을 감사하게 여기고 교훈을 얻어야겠어. 펩소던트 컴퍼니의 찰스 럭맨은 밥 호프를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쓴다. 그는 프로그램을 칭찬하는 편지는 읽지 않지만 비판의 편지는 반드시 챙겨본다. 비판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포드사는 경영진이나 사업체의 문제를 찾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회사를 비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비판을 찾아다녔던 비누 판매원을 한 명 알고 있다. 그가 콜게이트의 비누를 막 팔기 시작했을 당시 주문이 변변치 못했다. 그는 직업을 잃게 될까 걱정했다. 그러던 그는 비누와 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판매에 실패했을 때 그는 고객 사무실 주위를 빙빙 돌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려 애쓰고는 했다. 너무 멍청하게 굴었나? 열정이 부족해 보였나? 그는 고객에게 돌아가 이렇게 물은 적도 있다. 비누를 팔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충고와 비판이 필요해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 비누를 팔며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솔직히 사정없이 비판해 주세요. 그의 태도는 많은 친구와 값을 매길 수 없는 충고를 선물해 주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오늘날 그는 콜게이트 팔모리브 피트속 컴퍼니의 회장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누 제조사인 그 회사가 맞다. 그의 이름은 E.H. 리틀이며
지난해 그는 24만 141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록한 사람은 고작 14명 뿐이었다. H.P. 하웰, 벤저민 프랭클린, E.H. 리틀처럼 행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번 질문해보라. 당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지 말이다.